야당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부분 과연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대통령 흔들기고요. 국정 운영권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제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최수근 상병 특검입니다. 네네. 최수근 상병 특검을 지금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이제 순직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이제 경찰에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외압을 밝혀달라.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이 이제 특검의 주요 취지고요. 이게 사건은 작년 8월입니다. 최상병이 이제 구조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고 나서 순직을 했죠. 거기서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최초의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수사단의 결과를 가지고 경찰에 넘겼는데 이 내용이 당초에 넘겼던 것과 좀 달리 바뀌어졌다. 그래서 외압 있지 않았느냐. 이 내용을 이제 특검에서 밝히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법률상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없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것은 참고 자료이고 이 참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이 혐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종섭 당시 장관이 이제 경찰에 넘기겠다고 장관이 설명을 했던 거죠. 그렇죠. 결정을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 번복을 했죠. 번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김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지금 애초에 해병대 수사권이 없는데 법적인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 남용이나 수사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 법적인 근거 없는 거를 행사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서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렇게 이거를 특검까지 만들어서 이게 내세울 때 그래서 이게 순수한 이제 어떤 그 취지가 아니라 순수한 어떤 이제 실체를 밝히는 취지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 정치적 이제 공방의 도구로 쓰기 위한 이제 칼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쟁의 소재로 삼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최상병 특검법 법안을 보면 이 법안 내용도 지금 굉장히 강도가 높거든요. 강도가 높고 범위도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그 박영수 특검 그때 당시에 105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최상병 특검법도 104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4명 규모로 거의 뭐 최순실 특검하고 똑같은 그 정도 규모인 셈이죠. 이게 이런 게 정치 의도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미 뭐 작년 9월 달에 발의를 했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지금 이제 2월이면, 다음 달 3일이면 그대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돼 있으니까. 이게 법안 내용 역시 이거 살펴보면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외에는 지금 없죠.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 민주당이 자기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하고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중계 방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수사 대상으로는 사망 사건 경위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윤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걸로 볼 때 야당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부분 과연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대통령 흔들기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국정 운영권을 주겠다. 주도권을 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아마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노리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탄핵까지 노리려면 헌재에 들어가서 탄핵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핵까지는 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적어도 대통령 흔들어서 민주당이 얘기한 레임덕은 확실히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조국은 이제
이제 한 숟갈 얹어가지고 이제 한동훈 특검법 같은 여러 특검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검법들을 연이어서 때려가지고 대대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즉 지금 집권당을 이제 정부를 흔들어서 제대로 이제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노골적인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헌법 65조에 보면 이제 대통령 탄핵 요건이 뭐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거나 뭐 직무유기 및 범죄 행위를 저질렀었다 이럴 때도 네네. 있는데 아마 최상병 특검으로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뭐 저촉되는 걸 찾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네네. 찾아낼 수는 없을 건데 지금 계속 이런 누적시켜 나가겠다는 그렇죠. 거죠. 잽을 여러 번 날려서 계속 누적시켜서 언젠가는 크게 한번 터뜨려 보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이런 중진들은 최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민심이 늘 옳다. 이제 그 기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총선 참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야 한 거 아니냐. 민심의 뜻이 그렇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의석수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안철수, 조경태 이제 당선인은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로 오면 실제로 이거 국정 운영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이제 통치권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좀 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면은 이게 당선 이제 득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5% 대 50%예요. 맞죠. 즉 55% 포인트 차이로 해가지고 의석수가요 90대 16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모든 국민 예를 들어 한 7, 80%가 그렇게 뜻을 모아줬다면 그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의 이제 뜻이 좀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주 첨예하게 아주 비등비등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집권 여당의 이제 당선인이 그런 이제 편승하는 민주당의 어떤 요구에 편승하는 어떤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